A, B를 합한 게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이 한 개일 때 A, B가 1대1 함수일 때 F의 개수를 구하여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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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대1 함수일 때 F의 개수. 그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A 원소가 없으면 안 되고요. A가 원소가 한 개일 때 한 개일 때 1이 들어갈 때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이 한 개 있어야 되니까 걔를 무조건 가져야겠죠. 그리고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서 얘는 2, 3, 4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죠. 어. 이때의 경우는 한 개짜리를 고르는 4개랑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16개가 되겠죠. 이렇게도 1대1 함수고 이렇게도 1대1 함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하나일 때, 정의역이 2개일 때, 정의역이 3개일 때, 정의역이 4개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눌 건데 정의역이 하나인 경우가 일단 4가지 그리고 하나로 정해졌어. 근데 이제 치역을 고르는 것도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4가지죠. 두 번째 A가 2개일 때 2개를 골랐어요. 얘들 1하고 2를 골랐어. 교집합이 한 개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3,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죠. 자,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2개 중에서 교집합을 할 하나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돌리면 되죠. 자, 여기서는 근데 뒤로 갈수록 안 되는 게 생기겠는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같거나 많아야 되죠. 음. 그럼 2개, 3개일 때 1대1 함수 어떻게 돼요? 여기가 2개이고 여기 3개일 때 1대1 함수. 자, 값을 순서죠. 1대1 함수는 퍼뮤테이션이잖아요. 이렇게. 요 개념 잘 안 돼요, 혹시?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죠? 3의 2승이죠. 그래서 갑이 목소리 크고 을이 목소리 작고 갑을 관계, 항상 갑을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거는 그냥 거의 좀 거의 공식 그냥 책에도 프린트되어 있는 1대1 함수는 3p이거든요. 자, 이 의미를 보면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2개를 고르는데 화살표를 고정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2개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그냥 3p이거든요. 그냥. 한번 받아들이면 그냥 이게 막 깊이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일 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함수는 3C2인 거는 아시죠? 왜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 이해하려면 요 기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어, 여기 3개가 있어요. 여기 4개가 있어요. 함수의 개수가 4의 3승인 이유. 얘도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4개 고를 수 있죠. 4개 고를 수 있죠. 함수의 개수가 그렇게 결정이 됐던 건데 1대1 함수는 이제 내가 4p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화살표를 고정시켜 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화살표 고정이에요. 함수가 달라진다는 건 그 정역, 시역 그 순서상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이 화살표 맞을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 자리를 바꿔도 여전히 1대1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는 퍼뮤테이션입니다. 4p3. 그럼 증가함수는 4c3, 감소함수 똑같아요. 증가함수도 4c3이고 감소함수도 4c3이에요. 내가 컨비네이션을 뭐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었냐면은 뭐
뽑고 배열을 안 한다가 아니라 딱 한 개의 규칙에 의해서 배열해 놓고 못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이제 1, 2, 3, 4면 내가 세 개로 예를 들어서 1, 3, 4를 뽑았어. 그러면 1, 3, 4, 3, 4를 이렇게 뽑고서 더 이상 배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함수도 똑같겠죠. 자, 딱 한 번의 배열만 허용돼? 뭐 조정 못해? 알겠어. 4, 3, 1 이렇게. 그래서 그냥 컨비네이션은 증가함수, 감수함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번에 정리했던 거고, 상수함수는 뭐 잘 아시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여기서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죠. 지금 아까 이 첫 번째 상황은 그 1, 저기 갑을 관계니까 항상 저기 공역이 갑이니까 1P, 걔네 1P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얘가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4개였고, 여기가 4개였죠? 아까 4P1이니까 4개 맞죠? 4P1인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정의역이 2개인 상황이에요. 정의역 2개를 뽑아주시고, 그 2개 중에서 교집합할 애 하나 뽑아주시고, 그럼 2개, 3개니까 3P2인 거죠. 그럼 3개부터 실수를 안 되는 각도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을 뽑았어. 그러면 얘는 4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1, 2, 3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 그럼 어때요? 얘가 더 많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죽어도 깨나도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1대1 함수는 얘가 더 많거나 같아야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이런 것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1대1 대응은 같을 때만 되죠. 네. 그래서 이 2개밖에 할 게 없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81번이었나요? 그런 소재들을 소통을 잘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갖고 저도 수업 준비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f고요. 이렇게 나열을 해볼까요? x, y, z 집합이 이렇게 3개가 있고 1, 2, 2, 3, 0, 1 요걸 f라고 부르고 요거를 g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g.f는 이제 f 먼저 한 다음에 g 하는 거니까 네, 요게 이렇게가 g.f죠.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fg 순서쌍. 일단 f는 2의 2승이니까 4개잖아요. 그래도 2의 2승이니까 4개인데. 자, 이것도 원소가 많지 않으니까. 요렇게가 상수함수. 그러면요. 요거는 그냥 g가 상수함수면 되는 거 아닌가요? g가. 얘는 자유롭게 배열이 되고 상수함수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대응되는 게 상수함수면은 g가 상수함수이면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럼 그거 아닌 경우도 있나? 예를 들어서 g가 상수함수가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수함수죠. 1, 2가 다 0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우를 다 나눠보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FG가 상수함수가 되는 순서상 구하는 거. 이거를 이제 큰 경우로 2개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상수함수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F만 상수함수, G만 상수함수. 이렇게 나눌까? 그래서 이걸 진리표로 쓰면 경우의 수가 4개가 되고
fg가 둘 다 상수함수면 이렇게 가고 얘가 이제 이렇게 갈 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이런 경우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런 경우. g는 이렇게 상수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이 못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되는 케이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f가 2로 가는 상수함수고 g가 0으로 가는 상수함수일 때 이거 합성된 걸 보시면은 1, 2, 0, 2, 2, 0이잖아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어떻게 깔끔하게 나누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남았는데, f가 상수함수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눠보는 거로 해보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경우를 나누는 게 좋은데, f가 상수함수일 때, f가 상수함수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눠볼게요. f가 상수함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를 몰리겠죠. 경우가 몇 개인가요? 두 개죠. f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2로 몰렸어요. 그러면은 2가 또 고르는 것도 두 개죠. 2가 고르는 것도 두 개고, 그 다음에 그 함수라는 거는 화살표를 다 써야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3이 고르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요.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요거 좀 천천히 다시. 경우 나누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나누면 상수함수일 때야 아닐 때. 상수함수일 때 일단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2로 몰빵되거나 3으로 몰빵되거나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몰빵을 받은 녀석이 뭘 고를지, 몰빵 받은 그 우리의 주인공이 뭘 고를지, 그 다음에 몰빵 받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된 이 녀석이 뭘 고를지도 함수를 결정짓죠. 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경우를 안 곱했다라는 건 아무 화살표도 안 썼다라는 건데 이러면 함수로서 정의가 안 되죠. 자, 얘가 요렇게 가도 되고요. 요렇게 가도 되죠. 그렇게 안 가거나. 조심하셔야 될 게, 합성함수에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헷갈린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원래 각각 개별함수에서는 정의역이었던 녀석이 합성함수에서는 그 순간 스쳐가는 정의역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G에서의 정의역은 2하고 3인데 합성함수에서 중간에 스쳐가는 정의역으로는 2만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도 이제 G라는 녀석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 3을 써야 되는 거죠. 나머지 거 해볼까요? 이번엔 상수함수가 아닐 때로 가정을 해볼게. 상수함수가 아닐 때면은 1은 1이 2로 가거나 2가 3으로 가거나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이 짝꿍 바꾸는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따로 국밥으로 만났어요. 얘는 의무적으로 상수함수여야 되죠. 한 가지밖에 없죠. 아니 두 가지. 0으로 몰빵되거나 1으로 몰빵되거나 이렇게. y는 x 위에 있다. 근데 y는 x 위에. 그게 아니라 감수함수일 때는 아닐 수 있다. 감수함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게 돼요. 근데 이제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이것도 내가 저쪽 교실에서 할 때 한번 정리해 줬던 건데, 그러니까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생긴다면 무조건 y는 x 위에 같이 있습니다. 너무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y는 x를 대타선수로 낄 수가 있어요. 근데 감수함수는 상황이 어떠냐면, 감수함수가 이제 고난이도인데, 감수함수는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y는 x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원래 원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함수가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그 감수함수는 이렇거든요. y는 x에서 교점이 반드시 한 개만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교점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쪽이랑 쌍쌍바로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소함수에는 그 교점 개수가 무조건 홀수계예요. 응, 응. 그러니까 원래 설명 한 번 들으면 까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 맞다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 이 느낌만 받으면 돼요. 낯선 느낌만 좀 주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거를 막 증명까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일단은 좀 주의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서 안 생기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 개 생깁니다. 그리고 한쪽에 생기면 무조건 쌍쌍바로 생겨요. y는 x 대칭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점을 y는 x로 이렇게 대타면으로 띄울 수가 없어요. 교점의 개수가 홀수 있대?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렇게 y는 x에 접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역함수 얘도 한 개잖아. 개수로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되고 감소함수면 무조건 홀수계. 이건 진리예요. 증명이 된 정리예요, 정리. 네. 네. 짝수가 나면 그냥 틀렸구나죠. 의심도 아니고 틀렸구나. 아, 잘못 나왔네. y는 x에서 그리고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되고. y는 x에서 한 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교점이라는 건 얘 위에 두 점이기도 하죠. y는 x 위에 두 점이 있다는 거는 두 점 사이에 증가하고 있잖아. 감소함수라는 그 전제 조건에 모순이 생겨서 무조건 한 개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FAB 대입하면 나오는 건데 네, 지금은 좀 생략할게요. 어차피 저 그거 계속 나오는 소재라서 어제 그것도 오늘 정리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고 개념 정리보다는 이게 문제 다. 예, 또 일단 먼저 얘기해 주는 거 먼저 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려고 하거든. 없어요? 그래요? 어, 네. 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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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나 실수 포인트 같은 거 좀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음. 요런 거는 지금 이 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 요소는 FQ를 찾고 싶은데 대입하려니까 Q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Q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Q라는 거는 C를 어디다 대입한 거죠? F 인버스에다 C를 대입한 게 Q거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F하고 F 인버스의 합성은 뭔가요? I잖아요. 그럼 C가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얘 그냥 FC예요. 자, 똑같은 거 한 번 더. R을 내가 F 인버스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은데 R이 없어.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A를 어디다가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R이 나오게 되죠. 그 FA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역시 또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이니까 그냥 A가 튀어나오게 되고 요거 인버스는 괄호니까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얘가 0이거든요. A가 나오려면 이제 F 인버스에다가 이제 저거잖아요. 하여튼 이건 0이거든요. 그래서 FC 구하시면 되고 FC는 S니까 답이 S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은 X, Y축을 뒤바꾸면요. 그러니까 내가 뒤바꾸기 전에 C를 대입하면 Q가 나왔잖아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그러면은 Q를 대입하면 C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FCQ가 역함수에다가 Q를 대입하면 C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여기를 X축, Y축 이렇게 바꾸고 얘를 F로 바꾸고 얘를 F 인버스로 바꾸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줘야 되고 요거 567번도 서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요것도 할 얘기가 있는데요. 2차 함수 자 이게 방금 말했던 그거잖아요.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변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무리함수를 안 배워서 무리함수가 안 나오는데 그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 녀석과 그거의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인데 1이 축이니까 1의 오른쪽은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뭐를 대타 출전? y는 x를 대타 출전. 얘 대신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두 실근을 갖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범위 안에서. 자, 이 범위가 없었으면 차라리 편하죠. 그냥 판매시 되면 되니까. 근데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하는 방법이 굳이 좀 어렵게 하는 방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그 어렵게 하는 방법은 자, 윤석은 이 반족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1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축이 지금 2분의 3이니까 축보다 살짝 왼쪽에 1이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이 지금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꺽쇠가.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이제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y는 x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y는 x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얘가 a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잖아요. 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작으면 내려가는 건데 이거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또 y는 x 위에서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니까 이거를 y는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작은 거고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큰 거죠. 근데 얘는 두 점이 아니니까 이게 접할 때 판별식 d가 0일 때보다는 그냥 작다. 여기를 지날 때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조금 이렇게 와닿진 않죠. 더 쉽게 하는 거 알려주면. 자, 그건 바로 상수함수하고 합성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 식의 의미가 뭐죠? 이항 하나 했을 뿐인데 어떤 평범한 2차식이랑 상수함수하고의 어떤 연립된 식이거든요. 요 식 구하면은 이제 0하고 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식인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하고 3이니까 1은 이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자같이 생긴 녀석의 그래프예요. 그 녀석이랑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랑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직관적이죠? 여기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1, 마이너스 2잖아. 1, 마이너스를 지날 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누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직관적이죠, 굉장히. 자, 여길 때는 이거는 자, 이거 우리 표준형 어떻게 고쳐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잖아요. 요거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하면 이게 한 큐에 됩니다. 부하 관리지 않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클 때잖아요. 조심할게요. 크거나 같을 때가 아니에요. 접하니까.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얘가 2로 가고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예, 4분의 9보다 작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 되게 그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 상수항을 모를 때, 그 상수항을 넘겨서 모든 미정계수가 없는 어떤 평범한 식과 상수함수의 관계로 분석을 하는 거.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렇게 무난하고, 음, 맞아. 요게 또 나오네? 이거는 내가 혼자 준비할 땐 안 나왔는데, 이거 그래프 진짜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쵸. 네, 맞아요. 순서대로 쓰고, 마이너스 1, 5하고 7. 그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개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아시죠? 여기 때는 뭐 이렇게. 막 이걸 막 변태같이 경우 막 6개 나눠서 5개, 10개 나 하시면 안 되고. 뭐지? 이렇게 짧지 않았는데? 실력 고치기를 내가 넘겼나? 이게 유리식인데. 좀 앞에 있나 보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센수학 잠깐 보고 넘어간 거부터가 저거거든요. 수험 센수학 저거 했고. 83페이지까지는 했고. 다음에 525도 여기 525 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gx에다 저걸 대입했어. 아,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525 안 해도 될까요? 해볼까요? 아, 그럼 한번 보죠, 간단히. 네. 음, 아, 네. 그럼 정리를 해보죠. 정리하는 의미로. G에다가 F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F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클 때, 0일 때 일단 5를 갖고요.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1로 이렇게 올라가고 0보다 작을 때는 A가 0이 아니고 수정함수. 자, 이렇게. 치역이 적어일 때. 그러니까 이게 F에다가 G를 넣는 상황과 G에다가 F를 넣는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그 얘는 일단 그냥 넣어줘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F에다가 G를 넣는 상황이면 그 FGX는 그러니까 GX는 항상 요거니까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구간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G에다가 FX를 넣으면은 다 여기 얘는 10이 되고 얘도 10이 되죠 이렇게 음, X가 적어일 때 근데 이제 치역이 적어가 되는 이거 내가 왜 체크했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리라고 한다면 X가 0일 때 지금 다 일단 10이니까 얘도 10이고 10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쟤도 10인데 요거를 어떻게 좀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y가 0보다 크다라는 치역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있겠죠 네. 그런데 얘가 그럼 요 경우 하나만 된다고 하면 되나? 딴 거. 이 문제랑 딴 문제랑 헷갈렸나 보네요.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되는데. x 플러스 a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여기 왜 5 마이너스 제곱이나 저 그림 그릴 때 좋겠나? 그래서 요 녀석이 최소값이 0일 때, 네, 그래서 a가 루트 10일 때죠. 요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 조금 다른 상황을 빠뜨리기 좋은 그게 있었거든요. 어, 그럼 일단 지금 그거 합성함수 그래프 해보죠. 535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고, 뭐야. 저기 538번 요거 봐볼게요.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러면 이제 지금 하는 것대로 열심히 그려주시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일 때는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되거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박스질을 하시면 되는데 538번은 그려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기 위해서 이거 F를 자기를 계속 거듭 합성하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조금이니까 이렇게 되는 녀석인데 그럼 지금부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절차에 의해서 3번이 왜 답이 되는지 3번하고는 또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볼게. 아까 창이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갈 때.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별표가 여기 하나인 거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갈 때 F가 어디로 가나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는데 위로 블록의 그래프의 특성상 이렇게 갈 때 둘 중에 어디가 더 빠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 더 빠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급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급격하게 증가한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올라올 때 처음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오다가 나중에 삐질삐질 올라온다. 자,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그럼 전론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그러니까 맨 앞 거하고 맨 뒤에 거만 봐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여기다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갈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는 건데, 아, 지금 여기도 이제 급이잖아요. 그래서 더 급격하게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어.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가는 애랑 이렇게 만났으면은 위로 볼록이 돼요. 얘가 이제 급이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요소가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서 속도가 빠르냐 뒤에서 속도가 빠르냐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별의 오른쪽을 봐볼까요? x가 0에서 1로 갈 때 일단 fx는 0에서 1로 갑니다. 근데 급격한 거 없으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0에서 1로 이렇게 또 균등하게 갈 때 쟤도 0에서 1로 가니까 결국에 0,0에서 1,1로 가는 거죠. 0,0에서 1,1. 그러니까 이거 x고 얘가 y니까요. 0,0에서 1,1. 0,0에서 1,1인데 균등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죠. 539번은 실근의 개수. 내가 말한 것처럼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는 다이렉트한 방법은 굳이 합성을 안 그려도 되는 건데 그래프 그린 거 연습도 해볼게요. 합성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이렇게 안에 거를 싹 다 박스지를 치세요. f대가 뭘 대입하면 1이 나오겠니? f가 1이 나오는 x값들. 여기 이렇게 대충 나오잖아요. 0하고 1 사이의 뭐시기, 1하고 2 사이의 뭐시기. 자, 그러면은 fx가 0하고 1 사이의 뭐시기, 1하고 2 사이의 뭐시기 이렇게 나오니까 쫙쫙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만약에 굳이 f2x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역을 두 번, 이 말 때문에 아까 그 문제가 혹시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정역이 이제 X 버전에서 1일 때 한번 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질을 했을 때, 요 녀석이 또 이제 1일 때 바뀌게 되니까 fx가 1일 때 또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별표 하나, 여기서 별표 둘. 얘가 1일 때고 2의 절반이니까 비례식 하면은 요게 1일 때니까 요거 2분의 1일 때고, 요렇게가 1일 때니까 이렇게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 그리시면 됩니다. 그걸 한번 빨간색으로 그려보죠. 자,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자, 0에서 2분의 1까지 변해요. 그때 F는 뭘로 변하죠? 0에서 2분의 1까지 갈 때 0에서 1까지 변해요. 자, 0에서 1까지 변할 때 얘는 어떻게 변하죠? 0에서 1까지 변할 때 계속 똑같은 거 쓰니까 0에서 2까지 변하죠. 그래서 가장 앞에 거하고 가장 끝에 거 보면은 0,0에서 2분의 1,2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여기 아래에다가 그려주게 되면은 2분의 1,2까지 0,0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굴곡이 없으니까 그냥 직선이죠. 자, 또 해볼게. 2분의 1에서 1까지 갈 때 이 녀석은 1에서 2까지 가거든요. 1에서 2까지 갈 때 2에서 0까지 가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2분의 1,2에서 1,0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3으로 갈 때 2에서 1로 떨어지죠? 2에서 1로 떨어지면 0에서 2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양끝만 보면은 1,0에서 2분의 3,2로 올라가는 거죠. 2분의 3,2로 이렇게. 마지막에 예상하다시피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도 해볼게요. 자, 2분의 3에서 2로 갔어요. 그럼 그때 일단 1차적으로 F는 어디로 가나요? 2분의 3에서 2로 갈 때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1에서 0으로 떨어지면 2에서 0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2분의 3,2였던 녀석이 2,0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어, 요것도 이제 그 같게 연습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도 간단히 보고 포인트만 짚으면
fgx예요. gx를 먼저 하고 f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g 입장에서의 x의 범위니까 별표가 그 하나, 둘, 세 개가 찍힐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그 다음에 f 입장에서 이렇게 박스를 쳐보면은 f가 바뀌는 점은 1이죠. 그래서 f 입장에서는 x가 1일 때 바뀌는 거니까 즉 gx가 1일 때입니다.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주시면은 여기 별표가 하나 생기고 여기는 이미 찍어놓은 곳이에요. 별표가 4개나 생기네요. 근데 해보면 되죠. 아까 내가 굳이 여기다가 다 적은 거를 안 적고 하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2인데 기울기는 항상 삼각비. 이렇게가 여기 절반 올라갔으니까 얘도 절반 갔겠죠? 2분의 1입니다. 자, 이걸 이제 혼자서 중얼중얼 해볼게요. 0에서 2분의 1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0에서 1까지 가고요. G를 먼저 하는 거죠. 0에서 1까지 가면은 2에서 0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자, 또 중얼중얼. 2분의 1에서 1까지 가면 1에서 2까지 가고요. 1에서 2까지 가면 0에서 1까지 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숨 돌리고 1부터 2 사이. 자, 1에서 2까지 가면은 이제 2에서 1로 떨어지고요. 2에서 1로 떨어지면은 1에서 0으로 떨어져요. 자, 한숨 돌리고 2하고 3 사이. 2하고 3 사이는 1로 1점. 1로 1점하면 빵으로 1점. 이렇게. 그 다음에 3에서 4로 올라가면은 1에서 4까지 올라가죠. 1에서 4까지 가게 되면은 0에서 3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0에서 3까지 이렇게 되게 되고 x는 4, x, y축은 다 그러니까 요원의 넓이 구하는 거거든. 이거 2분의 1이고 요거 아까 2였으니까 1, 넓이 2분의 1 하여튼 넓이 하시면 나와요. 어렵지 않고. 네,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우리 1차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인 거 xy 바꾼 다음에 정리해 준다. 정석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됐을 때랑 합성함수로 1차식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말해서 543번을 예를 들면 자, 1차 함수, 역함수를 할 때는 연산도 반대로 하시고 순서도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원래 x였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2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거지. 자, 1을 더한 걸 나중에 했잖아. 1을 뺀 다음에 2를 나눠주시면 얘가 역함수예요. 그래서 1차식의 역함수는 굉장히 간단하죠? 맞나? 팩트체크. 맞나요? 맞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레슨 2.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녀석의 역함수를 통째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거의 역함수는. 근데 이거 쫄 거 없어요. 얘도 그냥 겸허하게 x, y 바꾸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석 x, y 바꿨어요. 되게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되거든요.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우리한테 인버스란 무기가 있죠. 인버스로 교환.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방법 까먹으면 이렇게 심작하게 하면 돼.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덜렁 급소 문제로 하나 각기 딱 나올 때 있거든.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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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x로 해갖고 치환했다라는 거 아니야? 네. 어. 네. 그거를 치환해서 하신 거고요. 네. 이렇게 라지 x라 두신 다음에 스몰 x하고 관계식을 통해서 여기다 대입해갖고 문자의 종류는 의미가 없으니까 원래 스몰 x 돌렸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저거 치환의 방법 사용하시면 그렇게 해도 틀린 방법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양변에다가 양변이 똑같은 식이죠. 등식이죠. 양변에다가 똑같이 인버스라는 그 주문을 외우면 여기서는 1을 더한 거니까 1을 빼고 4로 나누고
여기서는 이제 F 인버스 이게 특징이에요. F 인버스가 되고 그 F 인버스 X에다가 저기 안에 있는 행동을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만 이렇게 특이한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X 자리에다 쓰니까 이제 그 Y 통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저거 어떻게 했나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X라는 식이 저렇게 바뀌는 여정을 걷게 되죠? 그래서 그 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3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2를 나누는 게 가장 마지막에 했잖아요. 2를 곱하고 그다음에 3을 더했잖아요. 3을 빼주고 마이너스로 곱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xn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1 인버스 제로.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려온 거고 f 인버스 제로하고 하려면 얘가 결국 일로 들어가잖아요. x에다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되긴 해요. 이건 좀 약간 TMI였습니다. 다른 문제에서 이걸 좀 적용할 게 있긴 했는데.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자, 요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F에다가 뭘 대입해야 6이 나올까? 근데 여기가 8이니까 6은 여기 아래쪽에서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해당하는 식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고 얘가 6일 때 12는 8 위에 나오니까 요 위에 식에 X의 오른쪽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퓨전에서도 뭔가 나왔긴 했었는데 이 역함수 존재할 때 이거 547번 요거고요. 역함수 존재할 때 맞아. 요것도 446번도 실수 요소가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시간 있네. 1대1 대응인데 그 x가 지금 범위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축이 1인 건데 0보다 큰 게 아니라 뭐보다 x가 더 커지는 범위 x에서 x로의 함수가 존재할 때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의 범위도 a보다 크다 y 범위도 a보다 크다 이거 교점 지날 때라고 했잖아요. 이거 많이 했던 거죠. 교점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둘 중에서 하나는 걸러줘야 되죠. 왜냐면은 쟤는 a, a 즉 항등함수하고의 교점이지 1보다 커야 되거든요. a는. 왜냐면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1대1 대응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두 개가 나오게 돼서 안 돼요. 두 개가 나오겠죠. 네. 걸러주시는 거 a가 마이너스 5가 아닌 이유 생각해 보시고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닌 애로. 다음 이 녀석은 그냥 저거 해주신 다음에 그 부호가 같을 테니까 가백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548번을 할 얘기가 있었네. 네, 그래서 548번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박스 그려서 하시면 되는 그거니까 한번 봐보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자, 이 녀석 인버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바뀌고 이렇게 묶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질문 나왔던 거죠. 저 11의 값은 그럼 f에다가 뭘 대입해야 11이 나올까 요거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근데 f가 어떻게 생긴 애냐면은 지금 저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요? 얘는 기울기가 다 양수라서 기울기 문제는 아니에요.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일 때 이 녀석은 지금 8이잖아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8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3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1인데 그
이 녀석이 A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만 가능하죠? 여기 딱 만나서 지날 때만 가능하죠. 음. 여기서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은 대응되지 않는 y 값이 존재하죠. 실수 전차배수 정의가 됐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두 번 정의되는 대응되는 y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딱 만날 때 다시 말해서 3 넣었을 때 8이 나오는 a가 5라고 정해지고 자 그러면은 f에다가 몇을 넣어야지 11이 나올까요? 8이 위쪽이니까 네 여기 어떤 식을 사용해요? 3보다 클 때의 식을 사용하죠. 얘가 11일 때 그럼 x가 4가 나오잖아요. 얘가 4인 거예요. 답이 4인 게 아니라 fk가 4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똑같은 거 더해 주셔야 돼. 어떨 때 4가 나오죠? 8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할 때 이게 4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 식에다 대입해서 답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 먼저 쳐서 한 번 구해주고 그 녀석을 다시 또 구하고 이런 패턴 이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말했던 게 이제 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 550번 H 인버스 X를 구하여라. 네. 자, 요거를 구하실 때 자, 물론 이거 선생님 쉬운 문제인데요. 여기다가 잘 대입해 주신 다음에 역함수 그 고이 잘 하셔도 되는데 요런 방법이 있죠. fx를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g는 그대로 뒀어요. 이 녀석의 역함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됐었죠? 자, g 인버스 s를 갖고 거꾸로 안에 있는 거 이거에 이 주문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x에다가 2를 곱하고 8을 더했잖아요. 8을 빼고 2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얘하고 얘 역함수 똑같거든요. G 인버스 X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래서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되는 게 있었고 네, 거의 다 얘기를 552랑 6번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런 식으로 F가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형태로 주어졌는데 그걸 역함수로 구하래요. 내가 F 말고 F 인버스 형태를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방금 한 거 적용해보면 F 인버스에다가 지금 2를 곱하고 1을 뺀 거잖아요. 1을 더하고 2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쟤도 똑같이 역함수 하게 되면은 4를 곱하고 3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3을 빼고 4를 나누고 이제 얘랑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구분을 해드리면 이 오른쪽의 역함수는 이제 x에다가 4를 곱하고 3을 더했던 거를 x에다가 3을 빼고 4로 나눈 거고 이 녀석은 이제 f 인버스를 가지고 안에 거를 거꾸로 주는 네, 좀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2를 곱하면은 여기 2가 되고 그 1을 빼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f 인버스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y절편이고 y가 0을 대입하면 x가 5가 x절편 답이 2분의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 상태로 양변 역함수 한번 해보세요. 1차 함수가 있는 형태 1차 함수를 역함수 1차 함수가 합성된 걸 역함수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이제 하나씩 구해 나가는 거긴 한데 그 G2가 3이잖아요. 그래서 B값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해주시면은 또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그 이거를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비교법 해줘도 되고 대입법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F2가 3이다도 나왔지만 솔직히 이제 B를 안 이상 G값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갖고 식 두 개 뽑으면 AC 관련된 식 두 개 나오기도 하는데 GX 알았으니까 어차피 둘 다 일치식이니까 여기다가 때려 박아버리세요. 그럼 그게 얘랑 똑같으니까 개수비교법 해서 나오거든요. 유연한 문제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요것도 그 영진요구에서 하나 봤던 것 같은데 그 지금 내가 H가 궁금한 건데 H가 파묻혀 있어요. 우리 역함수의 기본 풀이 이거잖아.
FA가 B일 때 그냥 괄호 주머니 안에다가 A를 넣어서 B가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인버스를 붙이면은 두 개 자리 바꾸기. 요게 기본 기술이죠. 자, 저 녀석 뭔가요? F.G의 인버스죠. 순서 바뀌죠. 순서 왜 바뀌는지 알아요? F 한 다음에 얘도 G를 했어요. 그거 거꾸로 가면 봐봐. 거꾸로 갈 때는, 돌아갈 때는 G를 먼저 하게 되잖아. 그 순서 바뀌는 거거든요. 요거에다가 이제 HX인데, 그게 FX인데, 뭘 할 수가 있다? 이렇게가 괄호니까, 예, 얘하고 얘 자리 바꿔줄 수 있죠? F, G고요. F가 H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H1은 여기다 1 대입해갖고 하나씩 타고 올라가면 돼요. F1은 2니까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대충 오늘 얘기할 거는 다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 그래서 음, 음. 그 함수 경우에서의 문제 어려운 게 그 뺨 때리기거든요. 그 뺨 때리기나 한번 보면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근데 f3이 i다 이렇게 줬어요. 혹은 f3x가 x다. 같은 말이거든요. 응. 이건 이제 뺨 때리기라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고유명사로 칭하기로 해요. 어떤 f가 그 뭐 세 번 연립해서 아니 연립이래. 세 번 합성해서 i가 되는 방법은 f 자체가 i가 되는 것도 하나의 경우 중에 하나겠지만 그거를 i가 아니더라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이거 F7이 F5가 I라고 해볼게요. 아니, 너무 크다. F2가 I라고 해보고, 이거 3개, 좀 프로토타입으로 이해를 도웁시다. 이렇게 봐볼게요. 1, 2, 3. 이렇게 해요. F를 두 번 하니까 이렇게 3줄 써줄게요. 그러니까 F가 두 번 한 게 I인 경우. 자, 잘 보세요. 얘가 이런 식으로 F 자체가 그냥 항등함수. 그러니까 1을 넣으면 허무하게 1을 뱉어버리는 그런 거가 되더라도 F를 두 번 했다. F를 두 번 했다는 건 화살표를 두 번 썼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항등함수 되죠? 근데 꼭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2번이 3번의 뺨을 때려요. 3번이 2번의 뺨을 때려요. 그래도 앞과 뒤를 보면은 이렇게 항등함수로 돌아오는 거 확인이 되거든요. 요거 이제 팀 플레이, 팀워크. 요거를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 이제 좀 경우를 늘려볼게요. 예, 인원수를 늘려서 여기는 대부분 같은 집합으로 줍니다. F3이 I라고 가볼게요. 방금처럼 혼자 계속 자기 뺨을 때리는 거는 3이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자기 뺨을 때리는 거는 뭐 익숙하고요. 자, 이 경우를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2가 자 이렇게 되는 건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함수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다 똑같은 함수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2를 3으로 보냈으면 여기서 2를 2로 못 보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변심해서 항등함수 나홀로 항등함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뺨 때리기가 되는 건데요. 2가 3을 때리고 3이 4로 전단하고 4가 2로 전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2를 넣었더니 2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면 되시냐면은 자, 네. 그거는 이제 종합적인 거니까 마지막에 하고 그래서 이제 2, 3, 4인데 얘가 마치 이제 원순열의 경우의 수예요. 원순열 자체를 알죠. 어, 2, 3, 4. 네. 자, 이거 몇 개인가요? 2팩토리얼이잖아요. 네. 네, 소경우가 2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사실이 합성의 횟수 있죠, 요 n. 팀은요, 팀의 구성원이 그 팀의 그 멤버의 수가 여기 있는 n보다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였죠. 왜냐하면은 팀원을 5명을 구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4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요 경우, 지금 딱 이걸 바로 예시 문제로 활용을 해서 해볼게요.
F3이 i를 만족하는데 집합 x가 1, 2, 3, 4로 구성되어 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시오.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시오. 어머나, 뺨 때리기네. 자, 그러면 일단은 거시적인 경우를 먼저 나눠줍니다. 자, 그 최대 그 팀 인원, 그러니까 팀 인원이 최대 최소도 아니고 그냥 3명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약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 3명짜리 팀이 이제 한 개인 경우, 그 다음에 그럼 전체 4개가 돼야 되니까 셀프 뺨 때리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아까 요거 2팩토리얼이었죠? 3명의 원순열이니까 2팩토리얼. 그 다음에 혼자 셀프 뺨 때리려면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니까 4, 이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셀프로 뺨 때릴 애들을 속간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팀을 나눠주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자, 그래서 그냥 뺨 때리기를 처음 소개할 때 그 바로 그 최종 보스까지 꺼내면 이게 오버가 돼서 머릿속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얘기를 꺼내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한두 번에 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간 우리가 다 일주 정도의 시간이 있구나. 그럼 저기 그 구평 저거 어제 인천시교육청 한번 저기 준비를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었죠. F77이 I 77? 쫄 거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77번 합성해서 상등이 나오려면은 F가 I인 경우도 되겠지만 F7이 I인 경우도 되거든요. 그럼 얘를 11번 하게 되면은 77번 하게 돼서 I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얘가 77이면 팀의 구성원 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개 77의 약수 7개, 11개, 77개 이거만 되거든요. 근데 너무 허무하게도 집합 X가 뭘로 준다고? 1, 2, 3, 4, 5, 6 이렇게 준다고요. 6명밖에 안 되죠. 팀 구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6명이 광란의 파티, 다 셀프 뺨을 때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네. 그러면 전부 다 셀프 뺨을 때리니까 F 자체가 I인 경우만 유일하게 가능하고, 뭘 물어본다고? 뭐 F 80, 89에 7 물어보지만 F가 I니까 7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뺨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출시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우리들의 학교에서는 가능성이 좀 낮긴 한데, 자, 그럼 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어, 저 조건을 그냥 영진여고에서는 안 쓸 가능성도 높긴 한데, 좀 현실적인 문제 가볼게요. F4가 I고 X가 1, 2, 3, 4, 5. 자, 요거 하나만 해보고 뺨 때리기는 또 잠깐 주머니 속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5개가 있죠. 그럼 그 5명이, 자, 팀이 구성할 수 있는 개수가 1, 2, 4잖아요. 근데 얘는 셀프 뺨이니까 제외하고, 자, 4명이, 예, 팀을 구성하면 1명이 남죠. 4명이 팀을 구성하고 1명은 셀프 뺨. 이런 거시적인 경우가 하나 있겠고, 그럼 4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면 4명이 없을 때, 그럼 2명까지 가능하죠. 2명, 2명, 1명 이렇게 되겠고요. 또 2명, 1명, 1명, 1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명이 있고 없고로 이분법 나눠주고, 여기서는 그 2명짜리 팀이 2개 있고 3개는 안 되죠. 2개 있고 1개 있고 빵개 있고로 나눌 수가 있죠. 1 몇 개? 6개.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X에서. 자, 그럼 이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셀프 뺨을 때릴 5명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고 4명은 원순열. 이거는 이제 그 분할 분배인데 기억나시나요? 그 4명을 둘둘 묶음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2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몇으로 나눠요? 똑같은 묶음의 개수만큼 2팩으로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1, 2, 3번, 4번 학생일 때 자, 1, 2 둘이 짝꿍해 명령이야. 3, 4 짝꿍해 명령이야. 이렇게 했을 때도 이런 짝꿍이 나오게 되고 야 3, 4 얘네 짝꿍해 명령이야. 1, 2 짝꿍해 명령이야. 자, 결론적으로 1, 2와 3, 4가 각각 짝꿍이 된 건 똑같지만 다른 경우로 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묶음의 개수를 이렇게 나누는 걸 이제 우리 컨비네이션에서 분할이라고 배웠는데 이건 그겁니다.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요.
네,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요. 2팩으로 나눠서 이제 분할을 해 주신 다음에, 네, 네, 그럼 한 명이 남겠죠? 여기 다 고르고 나면. 근데 여기 원순위를 해봤자 1팩 1팩이니까 이제 의미가 없겠고요. 네, 한 명은 남을 테니까. 네, 요게 바로 됩니다. 네. 아, 잠깐. 요거,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 3명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한 명만 남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얘랑 똑같이 5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셀프 뺨을 때리게 하고,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2팩분의 1. 2팩분의 1은 똑같고, 4, 30이 6이고, 여기 30이고, 3하고 5, 4, 20, 12니까 30 똑같이 나오죠? 네.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제로, 근데 그냥 그,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막 나왔거든요. 나오고 있고. 한두 개 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그 얘기 아까 좀 중간에 끊긴 거 그것만 좀 하고 또 마칠게요. 아까 했던 거. 그러면 이번에는 F3이 F일 때 이거하고 얘하고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달라요. 얘가 더 큰 거예요. 얘는 상수함수 있지만 얘는 상수함수가 없어요. F가 상수면 이거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항등함수랑. 음. 아, 잠깐 이걸로 고칠게요. 네, F가 I일 때 네, 이렇게 한 개 차이가 나야 돼요. 두 개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진짜 그거는 이제 엄청 이제 매운맛으로 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간 지금 언급하면 이제 또 투머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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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의고사를 언급을 했으면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변형 그거를 해야 되죠. F2로 묶었을 때 F가 I인 경우 첫 번째는 이제 F가 I인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F가 I랑 달라서 변형을 다시 했더니 네, 이제 F2랑 저거를 F2의 X 얘하고 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A를 대입해서 FA일 때 어떤 F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FA의 F2의 A를 대입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의 함수값이 F2A니까 결론적으로 이 점의 좌표가 항등함수와의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F2의 A가 항등함수 놀이하는 그 녀석이랑 같을 때고 네, 거기에 I가 포함된다고 했죠. 항등함수 하는 놀이. 그 놀이하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B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F2가 B니까 왜 그 같아지는지 아까 좀 빨리 넘어갔는데 FA가 저거잖아요. B일 때잖아요. 그럼 일단 F에다가 여기다 박스지를 해갖고 F에다가 뭘 넣어서 B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죠. 항등함수 놀이하는 애. 근데 이제 이 점 자체도 항등하는 함수하는 놀이잖아요. 왜냐면 FA, F2A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네, 거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FA가 되는 게 FA가 여기 이 박스에 들어가는 녀석이 FA일 수도 있고 F2A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 상등함수 놀이하는 애다. FA가 상등함수 놀이하는 애. 나는 항등함수 놀이하는 애는 이제 XY 좌표가 다 같고 그럼 요 F2A도 들어가고 FA도 들어가고 얘는 뭐 당연한 말 나오고
여기에서 F는 A 나오니까. 아, 네. 여기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F는 I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이걸 따로 작업을 안 해줘도 포함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 왜냐면은 이제 요게 A일 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박스질을 해서 그게 이제 항등함수하는 놀이하는 애. 요거 이렇게 그어줬을 때, 그 대입하는 X가 FA인데, 그게 FA일 때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죠. F2A가 있는데, 이게 같을 때면 이게 원래 3하고 2였는데 2하고 1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F는 I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한 줄 요약하면은, 자, 얘네 두 개가 합성이 한 개 차이가 날 때, 그 중에서 작은 놈이랑 항등함수 놀이하는 애. 항등함수 놀이하는 애는 이제 F하고 I하고의 교점을 만족하는 어떤 A에 대해서 F2는 A를 만족하는 X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한번 저 문제 다시 테스트 해보시고. 어,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험까지 할 그 소재가 9월 인천시 교육청 그거랑 변형 문제 구할 수 있으면 제가 풀고요. 지금쯤 많이 떴을 테니까. 네. 응, 응.